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팩트체크 5번째 주제로 선조의 민낯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는 선조에 대한 저희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고 단지 한 나라의 군주로서 또 한 명의 위정자이자 정치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조의 어두운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조에 대한 저희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조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매체 등에서 선조를 묘사할 때 시기심과 의심이 많은 군주 또는 유약하고 무능한 군주로 이제 많이 표현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선조가 이제 한성과 백성을 버리고 이제 몽진한 사건이라든지 이후에 요동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점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록 등에 나타난 선조의 행적들을 보면 이분이 무능하다거나 유약하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몽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왕조 국가라는 어떤 특성과 당시의 현실적 이제 불가피성에 이제 따른 것이라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며, 저도 이런 부분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다면 한 나라의 군주로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 면에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소견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29일에 있었던 서울 수복 환도 기념식 사진입니다. 당시 연합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월 28일 이제 서울을 탈환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29일 날 옛 중앙청사에서 서울 수복 환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사진 중앙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메가더 장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란 게 서울이 탈환됐다고는 하나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졌고, 또 미처 철수하지 못한 북한 잔류병들이 도처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막 연합군이 방어선을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하고는 있으나 후방 지역이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복 다음날 바로 이런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서울 수복이 가지는 의미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게 남다른 정치적 의미와 개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 발발 후에 서울 사수를 이제 외치면서도 3일 만에 이제 수도와 서울 시민을 이제 내팽개치고 한강 철교를 끌으면서 새벽에 야밤 도주했던 어떤 도덕적 책임과 죄과를 조금이나마 빨리 이제 희석시켜서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과 함께 전후 복구나 후속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서울에 최대한 빨리 이송한 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군 입장에서는 곧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미국의 어떤 조야와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 성향의 역사관과 상관없이 적에게 빼앗긴 수도를 탈환하고 최대한 빨리 귀환한다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혹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나 고금의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 최대한 환도를 서두른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반해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경우에는 평양선 탈환 직후나 한성 탈환 직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592년 4월 30일 한성을 버리고 몽진한 이후에 선조의 행적을 이제 표로 작성해 본 건데요.
몽진 이후 그 5월 말에 그 고니시 부대가 이제 북상을 시작하자 6월 11일 그 평양성을 이제 탈출한 이제 선조는 6월 22일 이제 의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불과 한 11일 정도의 이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선조는 그 의주에 들어온 그 당일날 그 바로 그 일본군이 이제 더 북상한다면 이제 바로 이제 요동으로 이제 건너갈 것이라면서 명척에다가 뭐 미리 이를 말해두라고 할 정도로 그 전황 측면이나 뭐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그 평양성을 탈출한 시점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 여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내전이 이제 동행하는 이제 어가가 하루에 그 뭐 최소한 뭐 20km 이상 뭐 이동한 것이니까 뭐 엄청난 뭐 강행군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해를 넘겨서 이제 그 명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1월 9일 날 그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자 선조는 그 1월 18일 그 의주를 출발 그 평양으로 향하는데 두 달이나 지난 3월 24일경에야 이제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호성을 만나고 불과 이제 하루 만에 그 다시 이제 평양성을 나온 선조는 다시 뭐 안주, 정주, 의주, 뭐 영변 일대를 이제 순회하면서 그 한 달이라는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명일간에 일본군의 한성 철수 협상이 타결되고 4월 20일 그 조명연합군이 이제 한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그 도성으로 이제 속히 환도하자는 이제 건의가 집중되고 뭐 조정 내에서 그 해주로 남하여 뭐 내려갈 계획도 수행을 하지만 주로 영변 그 현재의 그 평양 북쪽인 이제 평군에 이제 계속 철호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선조는 남하에서 그 평양 인근의 이제 강서현에서 또 한 달 이상 머물다가 이제 해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또 한 달 가량 머물다가 이제 9월 22일이 되었어야 이제 해주를 떠나서 개성을 거쳐 이제 10월 1일 한성 정릉동 행궁에 이제 도착하는데 이때도 이제 세자인 광해군은 해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항성에서 이제 몽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뭐 대략 한 1년 5개월, 뭐 한성이 탈환된 기준으로는 5개월하고 이제 10일이 걸렸으니까 뭐 거의 반년 만에 환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이제 6월에는 이제 남해안으로 철수했던 일본군이 이제 진주성을 공략하겠다고 이제 공언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제2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6월 22일부터 이제 29일까지 그 전투 중에 이제 수성하던 군관민 수만이 전몰당하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더더욱 이상한 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시기 선조는 평양성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근이 이제 강서현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실록 기록을 보면 선조를 제외한 다른 조정 대신들과 삼사를 비롯한 모든 이제 관원들도 이런 선조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 탈환된 지 그 한 달 가량이 지난 이제 상황에서 그 선조가 이제 한성으로 이제 곧장 가지 않고 그 해주로 내려가서 이제 체류할 그 행태를 보이자 그 3사를 중심으로 그 5월 24일경부터 그 환도를 요청하는 상소가 이제 수차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뭐 당시 기록을 보시면요. 양사가 합계하기를 황조의 위험이 멀리 우리 나에 떨쳐서 흉적이 남쪽으로 달아나고 부도가 깨끗이 수복되어 유민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쪽 지방의 한 기퉁이는 대가가 오랫동안 계실 것이 못 되는데 계절이 바뀌도록 이곳에 남으셔서 답답하게 세월을 보내고 계시니 신들은 가슴 아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양릉,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능과 정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양릉을 봉안하는 일은 하루가 시급한데 그 일을 감독하는 곳과 개품하는 곳의 길이 너무 멀어서
아침에 출발하여도 저녁에 도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유민들은 상처를 싸매고 기어다니면서 대가가 수도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었는데 대가가 장차 해주에 머무르실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러니 무엇으로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을 위로할 것이며 와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실 것입니까? 해주로 이주하신다는 명을 급히 거두시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백성들의 마음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으로 진주하는 일은 천천히 살펴서 할 것이다. 다른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의 답을 보시면 환도는 천천히 살펴서 할 것이다 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상수가 이제 끊이지 않자 선조는 뭐 세자인 광해군의 병세가 깊다든지 또는 뭐 시기가 장마철이라서 그렇다든지 또는 뭐 한성에 있는 이제 명군의 핑계 등을 대며 환도에 대한 대답을 계속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명의 경략 송응창도 한양 입성을 재촉하자 선조는 먼 기회에 대동강과 이제 주변 지역들을 이제 관광하고 싶다는 황당한 답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송경락, 이제 송응창이 자문을 보내어 상이 경성으로 진주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정교하기를 진주할 날짜를 빨리 택하여 회개하라. 경성은 옛 수도이기는 하지만 시체가 쌓여있는 곳이니 이런 곳으로 대가가 서둘러 들어간다면 미안할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현재 경성에 있기 때문에 장애되는 점이 많다. 우선 머물면서 조처하고 중국군이 떠나간 뒤에 도성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평양의 대동강을 살펴보고 싶으니 도중에서 돌아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의 상황으로 미안한 일이란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성자를 두루 관찰하려는 데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여 구경하는 데에 비할 것이 아니다. 단지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아보려 할 뿐이다. 지금 보지 않으면 차후에는 볼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 언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의 이런 대답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후에 3, 4를 넘어 이제 비변사까지 한성의 환도를 이제 주장하고 나서자 다음 날에 선조는 결국 자신의 본심을 성정원의 정교를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차마 신하들 명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꺼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이 정원에 정교하기를 어제 세자로 하여금 잠시 평양에 머무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일의 깊은 뜻은 말로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려는 단지 외적의 재침에 있을 뿐만 아니니 선중의 내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방에 기근이 겹쳐 사람들이 의지에 살 길이 없으니 난동이 일어날 만한 동기는 그 속에 한없이 숨어 있다. 지금은 중국 군사가 각 지경을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간악한 무리가 있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지만 중국 군사가 철수하여 귀환한 후에는 깊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성에는 조금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장수로 말한다면 모두 영남으로 내려갔고 군수품과 무기로 말하면 씻은 듯이 남아있지 않으며 병사와 군마로 말하더라도 무슨 병사가 있는가. 나의 과도한 걱정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니 유의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는 외적의 재침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변란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조는 당장에 성중에서 내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간악한 무리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명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 명군이 이제 철수하거나 귀환한 후에는 변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깊이 우려스럽다 하면서 현재 한성에는 조금도 믿을 것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침략한 외적보다 자기의 백성이 더 두려운 군주, 자국의 군대보다 타국의 군대에 더 의존하는 군주, 이런 어떤 군주의 모습을 차마 신하와 백성에게 보이기는 싫었던 군주.
선조의 이런 모습에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이런 선조의 모습에서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군주였던 고종 황제의 모습을 떠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군주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성을 떠나자 한성에 남아있던 이제 백성들이 대궐과 노비문서를 이제 불태우고 또 평양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치는 이제 군주 앞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고 또 이를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았었던 백성들의 목을 베어야 했던 군주의 모습에서 과연 선조와 백성들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선조는 원망과 분노로 이제 가득 찼을 백성들의 어떤 눈빛을 잊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기록을 보았을 때는 커다란 배신감과 이제 분노를 가졌었는데 요즘은 이런 선조의 모습 앞에서 서글픔마저 드는 것은 지나간 또 세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조의 본심이 담긴 정교를 받았던 비변사 대신들과 3사의 관료들은 어떠했을까요? 선조의 이런 감춰진 마음이 군주만의 기유였을까요? 실록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을 거치게 되었으니 성지를 두루 관람하고 형사를 관찰하는 것은 실로 나라를 굳건히 하는 계책입니다. 성교에 의하여 잠시 살펴보시는 것이 크게 방해로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 기록은 바로 전날 환도를 주청했던 비변사가 선조의 전교가 있자마자 바로 당일에 올린 보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비변사 대신들은 하루 만에 말을 바꾸어 평양을 관람하며 형사를 관찰하는 것이 크게 나쁠 것이 없다며 선조의 이전 말에 창동하고 났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환도를 요청하던 3사의 상소들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중단되게 됩니다. 아마 선조의 전교를 읽으면서 자신들도 군주의 이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결과겠죠. 이 기록 외에 당시 관료들이 환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경도에 우선 묘사를 경영하고 다음에 궁실을 건축한 후에 여러 각사를 차례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상이 명을 받고도 경도에 머무르면서 먼저 전옥을 경영하고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옛날 한나라 때 소화가 경도에 머무르면서 먼저 미양궁을 건축한 일은 있지만 전옥부터 경영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가 파탄된 나머지에 경도를 다시 수복했으니 당연히 먼저 묘사를 세우고 그 다음 궁궐과 공예를 수축하며 전옥은 또 그 다음에 지어야 합니다. 지금 우의정 유홍은 불타버린 빈터에다 전옥을 먼저 건축하니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교가 이러하니 신민이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건립하던 감옥을 흘러 전도된 시수를 징계하고 아울러 성상께서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옥이 이미 건립되었는데 허물 필요야 있겠는가 하였다. 내용이 길지요. 이 기록 또한 선조의 전교가 내려지던 14일 비변사로 이덕형의 장계가 이제 한 통 올라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경성의 유민들이 전옥을 수리한다는 말을 듣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전황은 당시 안무사로 먼저 한성에 들어갔던 우의정 유홍이 묘사와 궁궐 각 관청을 수축하기에 앞서서 감옥부터 이제 건립을 하니까 이에 놀란 백성들이 이제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어떤 실무적인 관료 입장에서 보자면 선조의 환도 전에
그 한성의 어떤 치안을 먼저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뭐 일본군에게 뭐 협력했던 어떤 반역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처벌해야 될 뭐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 입장에서 보자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던 군주와 관료들이 한성에 돌아와서 맨 먼저 그 하는 일이란 게 백성을 처벌할 감옥부터 짓고 있으니까 민심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기록은 이에 대한 대책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성리학을 추종하는 그 조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선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이제 종묘를 비롯하여 그 훼손된 그 성능과 정능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히 그 2달 전에 그 일본군에 의해서 그 훼손된 그 성종과 중종의 왕릉인 성능과 정능을 복구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코엑스 뒤편에 그 선정능력 바로 옆에 있는 그 왕릉들입니다. 특히 그 중종의 능인 그 정룡의 그 훼손이 심하였는데 당시 그 시신까지 나와 있어서 이 시신이 중종의 시신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 참혹한 사안이었습니다. 잠시 이제 중종을 살펴보면요. 선조의 그 할아버지로 선조가 그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비록 그 방제혈통의 그 서손이긴 하나 그 중종의 그 손자라는 것이 1차적인 요인인 만큼 그 선조에게는 그나마 그 왕의 정통성을 대변하는 각별한 그 측면이 있는 군왕입니다. 실제 이후에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일본과의 그 국교 재개 협상에서 그 양릉을 훼손한 그 일본인을 잡아 보내라는 것이 그 선제의 요구 조건이었을 정도로 조선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 그 임시라 하더라도 그 왕이 거처할 궁과 그 관청을 이제 건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음에도 그 옥사부터 먼저 짓고 있었으니 그 한성에 파견된 그 현장 관료가 보기에는 먼저 그 옥사부터 짓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선조의 최종 대답은 이미 지은 옥사이니 그냥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으로 환도하는 것은 뭐 결국 그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기에 결국 그 8월 말 그 해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환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선조와 이제 조선 조정은 본격적인 그 환도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